네, 오후장 들어서 지수가 상승폭을 급격하게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지수 3,100선 아래로 내려왔고요. 일단 오후장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한 원전주들이 급하게 밀리고 있습니다.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주 계약 지연 때문이다라는 설, 카더라가 있기는 한데 아직 정확한 하락 원인에 대해서는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 8% 넘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마켓 1타 강사와 함께 우리 7월 시장 어떻게 봐야 할지 또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인민구두 신광석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경수입니다. 네, 대북 관련주가 하루 만에 그렇죠. 아주 강하게 움직여줬어요. 뭐 당연한 결과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리뷰를 좀 두 종목을 좀 말씀드릴게요. 대북주. 일단 첫 번째죠. 인디에프. 오늘 결국 목표 가격을 터치했습니다. 최초 목표 가격을요 좀 높게 잡았었죠. 전반적으로 인디에프 뿐만 아니라 뭐 어제 편입해서 좋은 사람들도 거의 20% 가까이 상승 탄력이 좀 전개됐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두 종목 동시에 좀 리뷰를 좀 간단하게 좀 도와드릴게요. 자, 인디에프 차트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조금 시간이 좀 걸렸으나 결국은 다시 한번 올라가는 패턴들이 좀 나오면서 1,500원을 달성하는 모습이 여기 보이시죠? 2차 목표 가격을 좀 말씀드릴게요. 왜 제가 계속 이렇게 높게 제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난번에도 제가 무료 방송이라든지 또는 이제 TV 방송에서 이 코너 시간에서도 2017년도, 18년도 때 기본적으로 이런 중소형 이 대북 테마주들이 무려 평균적으로 4배에서 5배 정도의 상승 탄력을 보였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한 잔파동이죠. 15%, 20% 빠지는 거 신경 쓰지 마셔라. 그냥 그대로 들고 가자. 이번에 만약에 시장에 조정이 나왔을 때 대북주도 당연히 같이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계속해서 보유하는 관점 유지해야 된다는 점. 그래서 계속해서 넓게 좀 제시해 드리니까요. 수익 축하드리면서요. 자, 두 번째 종목이죠. 좋은 사람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마이너스권 들어가기 직전에 좀 말씀을 드리고 나서 결국은 이제 이 종목도 제가 애초에 목표 가격을요 거의 50%를 먼저 말씀드렸어요. 한 40% 정도에서 50% 정도 1차 목표 가격을 제시해드리고 그리고 2차 목표 가격 거의 2배 가까운 가격을 제시해드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높게 제시해드렸던 가격에 대한 패턴들을 좀 여러분들 과거의 사례를 좀 보시면요. 그러니까 시작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중간에 뭐 10% 정도 빠질 수도 있겠죠. 뭔가 악재가 좀 나오면 대북 관련된 악재가. 근데 이 종목도 인디에프란 좋은 사람들 못 잡으신 분들 제가 이쪽으로 좀 공략을 해드렸잖아요.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었잖아요. 근데 결국 어제 악재가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의 뭔가 이런 제스처 때문에 코멘트가 나오면서 좋은 퍼포먼스가 좀 보여주면서 뭐 하루 만에 20% 가까이 급등이 나왔다. 계속해서 목표 가격까지 1,890원, 1,900원대까지는 홀드하는 전략으로 갈 테니까요. 중간에 대북주들 좀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잔파동, 하락의 잔파동 한 15에서 20% 정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좀 편안하게 좀 보유하면요. 9월 9일, 구구절이라고 하잖아요. 북한 정권 수립 기념일. 그 전까지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의 뭔가 코멘트가 더 많이 퍼포먼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분은 좀 강조드리고 싶으니까요. 두 종목 수익 축하드리면서요. 대북주 갖고 계신 분들 차분하게 갈 길 갈 거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대북주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10월 에이펙 이제 회의 참석 때 김정은 위원장과 판문점 회동을 할 수 있다. 이 재료가 노출이 되면서 강하게 반응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오전장만 하더라도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컸었는데 오후장에서는 상승폭이 조금 반납이 되고 있어요. 긴 호흡으로 시장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5천은 모르겠고 일단은 이전에 3,350은 한번 넘어갈 가능성은 높다. 3,300까지. 뭐 대놓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분이 누구죠? 최근에 미국 시장을 리딩하는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이었고 현재 코스피 증시, 국내 증시를 리딩하시는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시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늘도 뉴스가 나왔어요. 주시장을 부동산 규제 나오니까 지금 이제 상급지들이 다 하이엔드 쪽에 다 멈췄잖아요. 상승률이 문의도 끊겼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뭔가 재테크할 바에는 주식시장이 부동산과 뭔가 이 토지 거래에 있어서 대체 수단으로 좀 거래돼야 된다고 또 대놓고 목을 박았잖아요. 그리고 뭐 앞서서 좀 어려운 얘기일 수 있지만 계속 상법 관련된 얘기들도 많이 TV 방송에도 언급이 됐기 때문에 어쨌든 뭔가 계속해서 노력을 할 것이다. 근데 코스피 5천을 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딱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 이게 좀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만 실시가 된다면 근데 이거 건들기 좀 어려울 거예요. 여기서 세금이 좀 많이 걷어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만 좀 된다면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뭐 4천까지는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배당에 대한 분리과세만 잘 통과되기를 좀 희망하면서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준비해 오신 자료들 하나하나씩 네. 보면서 조금 더 얘기를 들어볼게요. 네, 오늘 준비된 자료는요. 바로 시진핑 국가주석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중국 관련된 부분이겠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중국과 뭔가 밀접한 연동 관계를 현재 정부에서도 좀 추진하고 있죠. 이전 정권과 달리 좀 더 긍정적으로. 그러면 우리도 중국에 대한 소식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팔로잉을 좀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차원에서 자료를 좀 가지고 나왔고요. 지금 이제 오늘 아침에 대만 언론에서 보도가 나왔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실각설이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뭐 누군가를 숙청하기 위해서 뭐 시진핑 국가주석이 주도했으나 이게 실패로 끝나면서 권력 구조에서 배제됐다. 뭐 이런 식으로도 뭔가 B급 뉴스들이 좀 양산이 지금 되고 있는데 뭐 어찌됐든 간에 지금 뭐 대만 뉴스에서는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추가적인 뉴스가 좀 있어요. 어떤 뉴스냐면 시진핑 국가주석의 건강설, 건강이상설. 이 시진핑 국가주석이 1953년생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 고령 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후계자를 놓고 뭔가 이번 8월 달 이 중국 인민회의에서 뭔가를 이제 후계자를 지명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세부 내용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물론 이제 실각설 관련된 부분들 뭐 대거 숙청 뭐 이런 얘기 있죠. 숙청이라는 건 사실은 이 공상 국가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지 않습니까?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시진핑 국가주석이 뭐 권력을 상실했던 가능성이 있다. 근데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결국은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전보다는 최근에 좀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시진핑 국가주석 사실 좀 많이 오랫동안 지금 집권한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의 지금 이런 권력에 대해서 손을 놓는 분위기들이 좀 감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물론 8월 달에 8월 4중전에 퇴진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건강 악화설이 좀 더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어쨌든 지금 정부가 이전 정권 대비해서는 친중에 대한 성향들이 좀 더 강해지고 있는 이재명 정부이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제 이 시진핑 후계자 구도를 우리가 좀 미리 이제 주식시장에서는 좀 우리가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준비해봤는데 그래서 지금 유력한 후보가 여러 인물들이 있는데 지금 후임으로 왕량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유력하게 돋보이고 있다라고 해서요. 이 인물이 만약에 국가주석이 된다면 8월달 퇴진하고 국가주석이 된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과거사를 통해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왕량적 전 정엽 주석이라고 좀 표현하고 있고 지금은 잠깐 좀 제야에 있는 것 같아요. 이 인물인데 원래 실제로는 이렇게 생기시진 않았어요. 약간 좀 주름도 있으시고 약간 젊게 이제 AI가 표현했는데 저 생각보다 너무 젊어서 네. 놀랬잖아요. 56년생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시진핑 국가주석보다는 3살 정도 어리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2015년도에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을 면담을 했었던 인물 중에 한 명이었고요. 이때 당시 한중 FTA 관련된 부분들, 문화, 경제, 협력 강화 관련된 의사 그리고 이제 이 인물이 다행스럽게도 친한파의 인물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이전에 사드 배치 당시에 한한령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와의 관계가 단절됐을 때 지금 뭔가 소식통에 의하면은 이 인물이 시진핑 국가주석을 좀 말렸다. 이런 식으로 좀 제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만큼 이제 우리나라를 굉장히 좀 이제 긍정적으로 보는 이 인물 중에 한 명이 유력한 현재 후보인 왕량 전 정엽 주석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사실 시장에서의 주도주가 오늘 같은 경우에도 사실 대북주, 어제는 어떤 거였죠? 어제는 또 화장품, 코스메틱 쪽에 좀 강세를 좀 보였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반기를 맞이하는 차원에서 뭔가 이제 증시가 뭐 약간 여기서 조정이 나오더라도 뭔가 우리 탄탄하게 끌고 갈 수 있는 포트폴리오는 대북주도 대북주지만 한중 관계 개선 관련주. 결국은 한한령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이렇게 도출해 봤습니다. 물론 오늘 영어로 좀 이제 심슨 버전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챗GPT가 중국 시진핑이 퇴진을 만약 한다면 그 후임자 왕량이 유력한데 어쨌든 왕량 말고 다른 인물들도 친한파의 거의 계열이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요. 중국 관련주 모멘텀 충분하다는 뜻에서요. 관련주 잠시 뒤에 한 종목을 좀 편입할 테니까요. 오늘은
화장품주 가지고 나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잠시 뒤 그 종목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네, 힌트가 다 나와서 제가 엔터주 아니면 화장품주 중에 하나일 것 같다라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화장품주라고 먼저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탑픽은 무엇일까요? 네, 오늘 종목은요. 화장품주 당연히 가지고 나왔고요. 현재가 9,040원에 편입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거래량 터지고 급등이 좀 나와서 눌림이 좀 나오길래 좀 좋은 자리다 말씀드리고요. 종목명은요. 한국 화장품이라는 회사를 소개시켜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모멘텀이 있는 화장품주가 많은데 네. 그 안에서 왜 한국 화장품일까요? 이제부터 좀 설명을 좀 드려볼 네. 수 있도록 할게요. 물론 뭐 이제 아모레퍼시픽, 뭐 대장주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거래량이라든지 수급적인 측면을 좀 봤을 때 이 종목이 좀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가지고 나왔고요. 화장품 ODM 생산 전문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모멘트 말씀드릴게요. 한한령 해제 관련된 부분들, 글로벌 K뷰티 수요가 회복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고요. 현재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중동 등 해외 전방 시장에서의 고른 수요가 지금 증가세가 현재 수출 데이터에도 찍히고 있다는 점 강조드리고 싶고요. 중국 시장 매출 회복도 2분기 대비해서 플러스 21% 정도가 증가율을 보였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부분들 좀 살펴보게 된다면 아마도 이제 8월 전후로 어쨌든 뭐 정치적인 이슈가 좀 맞물려 있는 상황이지만 친한파 인물이 시진핑 국가주석의 후계자로 만약에 지목이 된다면 더욱더 아마 이 중국 관련 모멘텀들이 붙으면서 하반기 3, 4분기에 시장의 주도 섹터가 더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요. 두 가지 포인트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최근 중국 시장 회복 신호에 이미 좀 움직였었던 한국 화장품을 오늘의 종목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좀 자세히 볼까요? 네,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기 전에 과거 사례를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좀 좌측으로 조금 더 이전 차트를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 텐데요.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2014년, 15년도 이때 한창 중국 관련된 모멘텀 붙으면서 명동이 바글바글 거렸었죠.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 구간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이제 중국 관련된 소비 패턴들이 다 이런 구간에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상반기까지도 저는 긍정적인 요소는 충분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가격 전략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앞서 여러 화장품 종목 중에서 왜 굳이 이 종목이냐라고 우리 앵커님이 물어보셨는데 네. 일단은 차트도 괜찮고 거래량도 붙고 어제 또 외국인들이 좀 대량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거래가 붙었었어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좀 크게 N자로 좀 뻗어가는 움직임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목표 가격 말씀드릴게요. 1차 목표 가격을요. 1만 원 선 말씀드리겠고요. 2차 목표 가격은 11,000원 선, 손절 가격은 8,600원 선으로 좀 타이트하게 좀 제시드릴 테니까요. 아래쪽 거래량 차트 보시면서 최대 거래량 동반됐거든요. 이 거래량의 절반 이상이 올라올 때까지는 아마 충분히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 한국 화장품 가격 전략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켓 일타 강사에서 화장품 관련주는 정말 처음 소개를 해드리는 네. 것 같습니다. 오늘 모방에서 어떤 얘기 하실 거죠? 뭐 대북주 말씀드릴 거 다 말씀드렸고요. 오늘 화장품 관련된 부분들 말씀드렸고 어쨌든 앞서 설명할 시간이 좀 없었기 때문에 오후 4시에 너튜브에 신광석 검색하시면 이 중국 관련된 부분들 좀 설명을 드릴 거고 서클 그리고 카카오페이, 네이버 오늘 약간 좀 반등이 좀 나오고 있어요. 이와 관련된 또 투자 전략도 물리신 분들도 들어오셔서 어떤 식으로 이 종목들 대처를 할런지 궁금하시면 오후 4시에 너튜브에 신광석 검색하시고 무료 방송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장품 얘기 플러스 스테이블 코인 얘기까지 덧붙여서 오늘 이제 모방에서 전해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잘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엠뱅고드 신광석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